3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해 뜨고 지고입니다. 자, from 회의자부터 형성자까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글자들에는 자, 공통적으로 가운데 글자, 빨간색 가운데 글자가 들어가 있고 파란색 글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자들이 뭔지는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소리는 다 똑같이 막막막, 그다음에 뭐뭐뭐, 묘로 바뀝니다. 자, 이 가운데 없을 막의 소리를 따라간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빨간 게 왜 없다는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나머지 글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자,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자, 헷갈리죠. 칼라 사진을 봐도 너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이거 역시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헷갈리죠. 자, 이 사람은 지금 해 뜰 때 조깅할까요? 해 질 때 조깅할까요? 자, 이렇게 칼라 사진으로 보더라도 해 뜰 때와 해 질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흑백이면 더더욱 구별이 안 되겠죠. 자, 해가 뜨는 아침을 한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전을 보면 자, 파란색과 빨간색, 빨간색은 해 일자, 밑에 파란색은 뭘까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지평선으로 보고 지평선 위에 해가 있으니까 아침 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가 지평선으로 막 지기 직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골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치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동해바다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런 모습 같죠. 역시나 이 모습만 보고는 해가 뜰 때인지 질 때인지 막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거를 해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고 아침 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평선이 아니라 수평선이겠죠. 그리고 해서체는 이렇게 쓰고 자, 한 일자니까 해가 일어나는 시간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이불을 단정히 기어야 되니까 아침 단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래서 아침 단이라는 글자는 쉽기는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글자 말고 저녁이라는 글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라는 글자는 각골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파란색이 뭐였죠? 그렇죠. 풀초자였죠. 풀숲이겠죠. 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풀숲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모습, 마치 갇혀 있는 모습처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풀초자를 위에다 쓰고 아래다 쓰고 그래서 풀숲에 태양이 숨어 있는 것처럼 태양이 갇혀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녁모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그럼 풀을 절반만 그리면 될까요? 그러면 해가 갇혀 있지 않고 탈출한 모습. 그러나 역시 이것도 해가 풀숲에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 혼동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문을 보면 이렇게 옆에 이 모양 분홍색 모양이 추가됩니다. 분홍색 모양은 우리가 배 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 조자는 이렇게 씁니다. 옆에다 왜 배 주자를 썼을까요? 가볼자 아닙니다. 배 주자입니다. 제 생각은 배라는 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 태양이 풀숲에서 둥둥 떠오를 거야. 그런 의미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조 저녁모가 됩니다. 그런데 모양이 조금 바뀌죠. 아래쪽 풀조자 두 개 모양을 마치 지금은 큰 대자 모양으로 씁니다. 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지면 눈에 보이면 어두워졌겠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저녁모 대신에 없을 막이라고 하고 저녁모자는 새롭게 만들어서 밑에 해 일자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조삼 모사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없을 막자는 해가 진 석양의 모습이다. 그래서 해가 져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요즘처럼 플래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없을 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 여기까지를 기반으로 막은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자, 막 기준으로 좌, 아래, 위 예, 다른 글자들이 붙으면 이제 또 새로운 뜻을 갖는 글자가 됩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막 빨간 없을 막자의 소리를 따서 막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위에 파란색은 여러분들 뭐죠? 그렇죠. 직면자죠. 그래서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이 없다. 그럼 집이 없으면 이 사람은 노숙자? 거지일까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글자는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쓸쓸하다, 고요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집이 없는데 왜 쓸쓸하고 고요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집면과 없을 막 사이에 너무나 당연해서 뭔가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거가 뭔지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생략되어 있는 미지수 x는 뭘까요? 집에 뭐가 없으면 쓸쓸하고 고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제 생각은 x가 뭘까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렇죠. 수학에서는 2x 더하기 2는 9 하면 딱 정답이 4로 나오지만 한자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부모님이나 형제겠죠.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어서 고향의 그 쓸쓸한 집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두 번째 x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문학 한자 맛이겠죠. 자,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늙어서 집에 있긴 한데 처자식 다 없고 혼자 쓸쓸한 고독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x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영화를 한번 봅시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x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출장 전에 가본 데서 거시한 거 깡통수 말고 병나게 가는 것이 잘하고 간다 일로 이런 게 뭐냐고 항상 벌점쳐서 우리 전략 던질 거시는 한마디로 거시할 때 깡통수 거시한다 하고요. 자, 같은 백제 병사들은 거시기란 말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죠. 자, 이걸 찔러 찾아가 보고 자기 찔러 진영에 가서 나가 지금 출장 전에 말하는 거기 대비시는 겁니다. 그 준비하고 있었지 까먹지 말고 병나게 거시기 잘 하고 한다는 일로 열심히 뭐 그럼 이제 도착해서 그런 사람 그럼 열심히 야니까 근데 이건 황산벌 전투에서 우유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멋지게 할 때거든 가보소리 거시한다 열심히 쉬바 뭐가 먹어 거시 야 아마도 봐 니가 줘봐라 보결 보겠습니다 나 저희가 말씀하는 총 4번의 대시와 한 번의 물시가 쓰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쓰인 대시는 대략 과정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둘이 하나,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대시인데 까먹지를 말고 빙산에게 그시기 하라고 안당일 일은 여세 그시는 마 굉장히 전술적인 백제 그시기는 해세 그시는 마 대백과 장수들 간에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시기를 바로 무시기 알아보는 예를 들면 것을 그것을 모르는 대시한다 해세 무시와 그시는 마 이은 좀 모르십니다. 시기 정책 정확히 한자가 최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시기를 한자가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못하고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보면 여러분들 파란색은 물수, 빨간색은 없을 막이라고 했죠. 역시나 소리는 빨간색 소리를 따라서 막으로 납니다. 자, 물이 없으면 갈증일까요? 뜻은 자, 여러분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넓다라고 나옵니다. 왜 넓을까요? 물이 없는데 왜 넓다라는 의미가 됐을까요? 여기에 숨어 있는 거시기 x는 뭘까요? 여러분이 자꾸 한자를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멈추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수학은 답이 하나지만 한자는 여러 개입니다. 물이 없는데 뭐가 없으면 넓을까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자, 아마 끝. 우리가 남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이렇게 표리했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이 물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아닐까?
또 우리가 이걸 주로 뭐 사막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뭐 이렇게 물이 없는 곳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서 이 x가 뭔지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없을 막자와 천 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역시 빨간색 소리 따서 막기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형성자는 회의자의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없다와 천 합쳐지면 뭘까? 천이 없다? 그러면 누두일까요? 천 하나도 없으면?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장막 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글자 사이에 숨어있는 x는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멈추고 꼭 생각해보고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x는 자 장막이 뭐죠? 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햇빛이나 비바람. 이렇게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야외 행사할 때 너무 따가웠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비라든지 해다가온 햇살 다이를 없애주는 천. 그래서 장막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자 없을 막과 마음심의 결합입니다. 아까 없을 막자가 전형 모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소리는 모를 따라갑니다. 역시 빨간색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없을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사람 무심한 사람일까요? 무심한 사람? 부정한 사람? 자, 사전에는 그리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하다라고 쓸 때 쓰죠. 당신은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사라진 x는 뭘까요? 뭐가 없을 때 그리워질까요? 여러분 꼭 멈추고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자 소리는 마찬가지로 모이고 자 없을 막과 힘력의 결합입니다. 자,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 무능력한 자. 근데 뜻은 모으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중간에 사라진 x는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꼭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암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고 나서 잠시 멈추고 나서 보세요. 자, 여기는 아마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시간 남으시면 댓글에라도 한번 써놔봐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없을 막과 흑토자입니다. 소리가 묘로 바뀌었을 뿐 같은 형성자의 원리입니다. 자, 두 개의 글자의 뜻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만든다. 회의. 자, 그리고 소리까지 신경을 쓰겠다. 형성. 그러니까 형성은 회의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자, 이거는 흙이 없다. 흙이 없으면 시멘트 바닥이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아스팔트 바닥이라는 소리일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만드는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라진 x는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하나 봅시다. 마지막은 나무 목자랑 없을 막자. 그래서 소리는 마찬가지로 빨간색 소리를 따왔습니다. 자, 이 글자는 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인가요? 그런데 뜻은 본뜨다. 그리고 모범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 모범이 된다고 하죠. 그때 모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생략된 x가 무엇일지 꼭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에 한번 써주시면 제가 제 생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한자 아무리 복잡한 한자더라도 두 개의 결합입니다. 그 두 개의 결합 사이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고 그 거시기가 뭔지가 빨리 생각나면 한자 습득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